자를 땐 언제고 집 팔아 변호사들을 재선임하는 걸까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속보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익숙치 않지만 이 삼성동이 아니라 이제는 내곡동으로 불리어야 할 이 박 전 대통령의 둥지죠. 과거 삼성동 자택을 떠났던 박 전 대통령의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럼요. 예, 또 힘을 주신 덕분에 제가 더 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아주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사 년 만에 이제는 삼성동이 아니라 이제 내곡동이 됐어요. 이현정 의원. 네. 근데 오늘 뭐 아까 주제로도 살펴봤듯이 삼성동 자택 팔고 그 돈으로 변호인 선임을 시작했다라는 속보가 있네요. 일단 뭐 참 아까 장면 보면 4년 전의 일이지만 참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그 삼성동 주택을 이제 27년 동안 1990년도부터 거주를 해왔는데 예. 일단 뭐 아마 청와대 들어가서 매각 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래저래 이제 결심을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번에 갑작스럽게 탄핵이 되면서 아마 이제 이번에 매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집을 팔고 난 차액 자체가 한 40억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유영하 변호사와 그다음에 최명성 변호사 두 사람을 끌고 와 있는데 도저히 이 두 변호사로서는 이제 법정 공방을 아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사건의 어떤 규모도 크고 또 사건 기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 이 40억을 다 들여서 뭐 변호사 비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중에서 일부는 이제 변호사 비용으로 이제 충당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나왔을 때 어떤 본인한테 돈을 쓰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당장 변호사가 필요한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한 3명 정도 더 이제 추가로 변호사 선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노 변호사님 그 3명의 인물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이중환, 위재민, 정장현 변호사란 말이에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본인이 해임했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셈인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변호인, 그러니까 마땅한 변호인을 좀 구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이중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 심판 때 초창기에 선임된 변호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판을 하려면은 이제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해요. 예. 그런데 그 판사 출신 변호사님들을 전부 다 섭외를 하려고 접촉을 해보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은 다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기존의 자기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들을 다시 컨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5월 2일 날 원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공판 준비일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날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앞으로 쟁점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그 가장 이제 전초전이 되는 그런 세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날 이 변호사님이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날 해야 될 변호사님이 지금 만약에 다른 면에서 선임이 안 돼 있다 그런다면 그 최명상 변호사하고 유영하 변호사 두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그 재판정을 떠나 있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명상 변호사만 해야 되는데 최명상 변호사는 사실은 그 기업 전문 관련된 변호사였었고 이런 형사사건 관련된 전문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새로운 변호사 선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했던 사람들. 기존에 했던 분들 중에서 그나마 나하고 아직 컨택이 잘 되고 내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유영하 변호사하고 관계가 좀 그나마 덜 껄끄러운 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그 변호사 선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와 그나마 아직도 관계가 좋은 그렇죠. 예. 과거 2년의 중심으로 했다. 이종우 실장님. 근데 네, 예. 원래 박 전 대통령이 추가 변호인단을 선임할 때 본인과 이제 여러 가지 가치관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서 잘 안 됐다고 했었는데 이게 그럼 원래 돈이 많이 없었던 겁니까? 그런데 그 점과 관련해서 잠깐 제가 좀 다른 생각을 갖는 게 예.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최명성 변호사가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지금 그 변호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명성 변호사가 원래 법무법인 화우 출신이죠. 화우가 굉장히 괜찮은 어떤 로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박차고 나와서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담한다. 그러다가 4월 12일 날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최명성 변호사가
몇몇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을 차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법무법인에 누구누구가 참여하나 봤더니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중환 변호사, 위재민 변호사, 정장현 변호사 이 세 사람과 함께 최명성 변호사가 법무법인 선정이라는 법인을 만들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네, 그렇다면 지금 최명성 변호사가 굳이 이 세 사람과 함께 법무법인 선정을 하고 있는데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이다 한다면 법무법인 선정이 그 만든 동기 자체가 사실은 은연중에 이 박 전 대통령의 이 재판을 전담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았느냐. 최명성 변호사가 이미 고리로 화우를 나와서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분석이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예. 돈 자체는 이렇습니다. 지금 내곡동 집을 사면서 확보한 게 원래 삼성동 그 자택은 샀을 때 23년 전에는 10억 정도였는데 그렇게 그 주위가 지금과 같이 그렇게 역세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9호선이 10분 거리예요. 원래 7호선도 한 15분 거리.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역이 지금 뜨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67억 정도라고 하고 내곡동이 28억인데 그러면 차익이 약 한 40억 정도의 차익이 남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 40억을 아까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변호사비를 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지금 이 세 사람이 있는 법무법인 선정을 만든 이유도 어차피 박 전 대통령을 도우려고 했다면 준비 단계였다. 예, 준비 단계였다면 뭐 추측이지만 어쨌든 이 40억의 실탄이 고스란히 다 변호사 비용을 쓰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또 추론해 볼 수도 있겠죠. 예, 허 교수님 앞서서 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 아무래도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유리할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은가 봐요, 선임하기가. 그렇죠. 뭐 서양희 변호사나 박지만 씨가 뭐 이렇게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좀 수용해서 좀 보강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그게 쉽지 않았다. 쉽지 않은 이유야 뭐 우리가 흔히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명예로운 사건이 아니다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재판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었는데 재판 비용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영입하는 데 실패한 것은 결국은 뭐 그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결국 나왔던 이야기가 그거 아니십니까? 이 변호사 문고리가 새로 생겼다. 변호사 문고리.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하고만 소통을 한다. 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들이 자꾸 소외가 되고 이 의뢰인과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변호를 제대로 하려는 게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뭐 지난번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 아닙니까? 변상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변호사들 사이에 어떤 의견 조절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갈등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중환 변호사도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회초리를 가지고 벼룩 10마리를 데리고 부산까지 서울서 데리고 내려가기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듯이 저번에 한번 이런 언급을 했었죠. 예, 그렇듯이 변호사 3명이 뭐 의견을 잘 조율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나가기도 힘들다. 이런 의견이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만큼 이게 변호인단을 만들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끌어가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국 이 구간이 명간이라고 지난번에 하던 분들하고 하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서 전제 조건은 있을 겁니다. 결국은 그동안 유영하 변호사가 모든 주도권을 행사했다면 이번에 이 변호사들이 같이 하게 되면 이 변호사들에게 변론의 주도권, 일의 주도권을 좀 넘겨달라는 그런 흐름이 있을 뭐 요청 없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오늘 보도에 보면은 이중환 변호사 이런 분들이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연락이 안 왔다. 제의가 없었다. 이런 뉘앙스가 좀 다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뉘앙스는 제의가 오면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노 변호사님, 제가 뭐 이 세 분의 변호사님들의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변호사 서임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승리를 해야 하니까 하는 걸 텐데 이런 식의 변호사 선임이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위재민 변호사나 정장현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16기 분들이신데 상당히 실력이 좋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까 선정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만든 법무법인이 아닌가라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화우에서 최명성 변호사가 나오면서 사실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어떤 활동을 하려면 개인 사무실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적이 있어야 되는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탄핵 심판하면서 너무 바쁘고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구조였었고
탄핵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변호사들끼리 좀 친했던 변호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서초동에 지금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만약에 그 얘기가 맞으려고 한다면은 연락받은 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잘해보려고 생각한다라든가 구체적인 걸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든가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낫지. 연락받은 게 없다라고 딱 말하면 저쪽에서는 이 사람들을 선임했다고 말하는데 난 연락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게 조금 두 분 말씀은 다르시군요. 그러니까 새 변호사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발을 담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온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변호사를 새로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제 고육지책으로 왜냐하면 아까 5월 2일날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5월 2일날 변론 그 공판 준비 기일에 하기 위해서 변호인단이 선임이 돼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그 날을 못하겠다.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좀 연기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직까지 변호인단을 제대로 못 구했고 조율이 안 됐다라고 한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그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데서 가장 나서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좀 여러 가지 껄끄러워서 그냥 변호인단이 해임까지 돼버렸지 않습니까? 특히 뭐 문자로 통보받았다라든가 아니면은 아예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존심이 많이 센 분들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다시 언론을 통해서 너네들을 선임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게 되면 사실은 그건 매우 불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게 껄끄럽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뭔가가 지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거 유영하 변호사가 전권을 휘두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왜냐하면 이번에 새로운 3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을 때 과거에 저희가 한번 뭐 서성건 변호사랑 취재했었습니다만 서성건 변호사는 어쨌든 이 명단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유영하 변호사의 관계가 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새 변호인단 꾸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집 팔아서 뭐 변호인까지 섭외했다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박지만 회장 부부는 이제 어떤 틈이 없어졌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 이제 구속영장 실질하기 전에 사실 방문을 해서 이제 오랜만에 사실 만났는데 상희 변호사도 이제 그 구치소에 처음으로 면회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면회를 못 하고 나왔고 또 지금 면회 가족 명단에도 지금 못 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허락 없이는 지금 면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본다면 아마 박 회장 입장에서 본다면 누나를 상당히 도우려고 좀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골이 지난 뭐 1990년, 80년대부터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쌓여왔던 거기 때문에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박 회장의 도움 자체를 좀 거절하는 것 같고 일단 나 혼자도 할 수 있다. 뭐 아직까지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집을 팔고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와 만나고 이런 행위들 보면 사실 이제 아는 데가 있으면 누구 하나라도 좀 도움을 주는 게 좋거든요. 잠시만요. 만약에 그 박지만 회장의 도움이 있었다면 삼성동 집을 굳이 팔지 않고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렇게 뭐 급박하게 또 집을 팔다든지 보다는 일단 박 회장이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아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집을 저렇게 전격적으로 팔고 이사를 가고 뭐 이런 걸 보면 일단 나 혼자 하겠다. 이런 어떤 심정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예, 노 변호사님 저는 이 변호인 3분께서 받아들일지도 참 궁금한데 이제 당장 재판이 다음 달이면 시작이 될 거는 분명한데 준비가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게 뭐 12만 페이지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특히 그 최명상 변호사라던가 이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 때 기록을 아마 제대로 많이 못 봤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요, 우리가 변호인단들의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졌을 때는 기록을 열람 복사해가지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 검찰에 우리가 소환 조사 받으면서는 그 어떠한 식의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는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영하 변호사 혼자만 그 검찰 조사 받을 때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내용으로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유영하 변호사 혼자만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되려면 유영하 변호사가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서 검사가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걸 준비해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돼야 돼요. 소통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첫 번째 얘기가 나왔고 이제 와서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12만 페이지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이거를 하려면 사실은 좀 문제가 심각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준비하는 시간도 너무너무 촉박하고 모자르고요. 특히 제가 예전에 얘기 듣기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판 게 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가 아니에요.
그 전부터 내놨었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70억 정도에 내놨었고 그걸 박사모 회원 중에 한 명이 사기로 했었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물론 지금 그걸 산 사람이 이제 마리오 얼르세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장이 샀지만은 어쨌든 요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집을 판 것이 반드시 변호사 비용 때문에 판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현재 변호인단을 구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다. 또 세 번째로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변호사님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건 맞다. 그런데 그 변호사님들도 지금 껄끄러운 상황에서 딱 선뜻 나서는 것 같지는 않다. 더더군다나 문제는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상황에서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맞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정도로 좀 제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끝나고 제가 정리를 하는데 노 변호사님이 내가 지금 딱 정리를 다 해주셨어요. 함께 지금 그 변호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명성 변호사가 원래 법무법인 화우 출신이죠. 화우가 굉장히 괜찮은 어떤 로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박차고 나와서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담한다. 그러다가 4월 12일 날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최명성 변호사가 몇몇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을 차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법무법인에 누구누구가 참여하나 봤더니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중환 변호사, 위재민 변호사, 정장현 변호사 이 세 사람과 함께 최명성 변호사가 법무법인 선정이라는 법인을 만들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네, 그렇다면 지금 최명성 변호사가 굳이 이 세 사람과 함께 법무법인 선정을 하고 있는데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이다 한다면 법무법인 선정이 그 만든 동기 자체가 사실은 은연중에 이 박 전 대통령의 이 재판을 전담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았느냐. 최명성 변호사가 이미 고리로 화우를 나와서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분석이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돈 자체는 이렇습니다. 지금 내곡동 집을 사면서 확보한 게 원래 삼성동 그 자택은 샀을 때 23년 전에는 10억 정도였는데 그렇게 그 주위가 지금과 같이 그렇게 역세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9호선이 10분 거리예요. 원래 7호선도 한 15분 거리.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역이 지금 뜨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67억 정도라고 하고 내곡동이 28억인데 그러면 차익이 약 한 40억 정도의 차익이 남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 40억을 아까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변호사비를 사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지금 이 세 사람이 있는 법무법인 선정을 만든 이유도 어차피 박 전 대통령을 도우려고 했다면 준비 단계였다. 예, 준비 단계였다면 뭐 추측이지만 어쨌든 이 40억의 실탄이 고스란히 다 변호사 비용을 쓰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또 추론해 볼 수도 있겠죠. 예, 허 교수님 앞서서 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 아무래도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유리할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은가 봐요, 선임하기가. 그렇죠. 뭐 서양희 변호사나 박지만 씨가 뭐 이렇게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좀 수용해서 좀 보강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그게 쉽지 않았다. 쉽지 않은 이유야 뭐 우리가 흔히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명예로운 사건이 아니다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재판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었는데 재판 비용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영입하는 데 실패한 것은 결국은 뭐 그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결국 나왔던 이야기가 그거 아니십니까? 이 변호사 문고리가 새로 생겼다. 변호사 문고리.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하고만 소통을 한다. 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들이 자꾸 소외가 되고 이 의뢰인과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서 변호를 제대로 하려는 게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자를 땐 언제고 집 팔아 변호사들을 재선임하는 걸까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속보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익숙치 않지만 이 삼성동이 아니라 이제는 내곡동으로 불리어야 할 이 박 전 대통령의 둥지죠. 과거 삼성동 자택을 떠났던 박 전 대통령의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또 힘을 주신 덕분에 제가 더 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아주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사 년 만에 이제는 삼성동이 아니라 이제 내곡동이 됐어요. 이현정 의원. 네. 근데 오늘 뭐 아까 주제로도 살펴봤듯이
삼성동 자택 팔고 그 돈으로 변호인 선임을 시작했다라는 속보가 있네요. 일단 뭐 참 아까 장면 보면 4년 전의 일이지만 참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그 삼성동 주택을 이제 27년 동안 1990년도부터 거주를 해왔는데 예. 일단 뭐 아마 청와대 들어가서 매각 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래저래 이제 결심을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번에 갑작스럽게 탄핵이 되면서 아마 이제 이번에 매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집을 팔고 난 차액 자체가 한 40억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유영하 변호사와 그다음에 최명성 변호사 두 사람을 끌고 와 있는데 도저히 이 두 변호사로서는 이제 법정 공방을 아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사건의 어떤 규모도 크고 또 사건 기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 이 40억을 다 들여서 뭐 변호사 비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중에서 일부는 이제 변호사 비용으로 이제 충당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나왔을 때 어떤 본인한테 돈을 쓰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당장 변호사가 필요한데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한 3명 정도 더 이제 추가로 변호사 선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노 변호사님 그 3명의 인물이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이중환, 위재민, 정장현 변호사 말이에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본인이 해임했던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셈인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변호인, 그러니까 마땅한 변호인을 좀 구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이중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핵 심판 때 초창기에 선임된 변호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판을 하려면은 이제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해요. 예. 그런데 그 판사 출신 변호사님들을 전부 다 섭외를 하려고 접촉을 해보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은 다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기존의 자기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들을 다시 컨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5월 2일 날 원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공판 준비일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날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앞으로 쟁점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정리를 해서 그 가장 이제 전초전이 되는 그런 세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날 이 변호사님이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날 해야 될 변호사님이 지금 만약에 다른 면에서 선임이 안 돼 있다 그런다면 그 최명상 변호사하고 유영하 변호사 두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그 재판정을 떠나 있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명상 변호사만 해야 되는데 최명상 변호사는 사실은 그 기업 전문 관련된 변호사였었고 이런 형사사건 관련된 전문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새로운 변호사 선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했던 사람들. 기존에 했던 분들 중에서 그나마 나하고 아직 컨택이 잘 되고 내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유영하 변호사하고 관계가 좀 그나마 덜 껄끄러운 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그 변호사 선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와 그나마 아직도 관계가 좋은 그렇죠. 예. 과거 2년의 중심으로 했다. 이종우 실장님. 근데 네, 예, 원래 예. 박 전 대통령이 추가 변호인단을 선임할 때 본인과 이제 여러 가지 가치관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서 잘 안 됐다고 했었는데 이게 그럼 원래 돈이 많이 없었던 겁니까? 그런데 그 점과 관련해서 잠깐 제가 좀 다른 생각을 갖는 게 예.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최명성 변호사가 유영하 변호사